다이어트 한다고 식사량 줄이고 계신가요? 혈당 관리 때문에 채식 위주로만 드시나요? 그런데도 체중은 그대로고 혈당 수치는 여전하다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식습관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의지가 약해서 계속 실패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자책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변해버린 우리 몸속 세포에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건강한 세포는 부드럽고 말랑말랑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마치 돌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세포가 이렇게 굳어버리면 아무리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해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체내 노폐물은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중은 빠지지 않고 혈당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굳어버린 세포를 다시 부드럽게 되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소금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진짜 효과를 느끼시려면 반드시 정확한 방법으로 실천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가장 효과가 좋았던 황금 레시피와 정확한 비율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몸의 변화가 확실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 역시 1500일 동안 소금물을 꾸준히 마셔왔습니다. 임신한 거 아니냐는 농담을 들을 정도로 볼록했던 허리둘레가 15cm나 줄어들었고 180에 가까웠던 혈당 수치는 9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특별한 식단 관리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외식을 조금 줄이고 걷기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소금물 한 잔으로 딱딱한 세포를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과 소금물의 5가지 놀라운 효능, 그리고 수많은 소금 종류 중에서 도대체 어떤 것을 얼마나 섭취해야 가장 좋은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부 비만과 혈당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본인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 젊었을 때 우리 피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면 탱탱하게 튀어올랐고 꼬집어도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피부를 꼬집으면 자국이 한참 남아있고 눌렀을 때도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세포가 단단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피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 세포가 모두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세포를 주방 환풍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풍기에 녹이 슬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때는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신선한 공기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세포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세포가 단단해지면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가지 못하고 노폐물도 배출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섭취한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만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되지 못한 당분은 결국 지방으로 변해서 뱃살로 쌓이는 거죠. 결국 정답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음식에 신경을 쓰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항상 몸은 무겁고 뱃살은 빠지지 않으며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세포가 딱딱하게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를 세포막의 유동성이 떨어져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했다고 표현합니다. 이제 바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우리 세포가 이렇게 단단해지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소금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20대일 때 세포 기능을 100%라고 한다면 50대가 넘어가면서 70%로 떨어지고 60대가 되면 60% 아래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 이유가 바로 미네랄 불균형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소중한 미네랄들이 점점 더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실제로 평상시에도 여러분이 미네랄 불균형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했는데 물을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른 경험 있으시죠? 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맛이 없고 밥 먹기 싫을 때 말입니다. 이것이 다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운동할 때 땀으로 미네랄이 빠져나가면 물만 마셔서는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세포가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운동하고 나서 이온 음료를 마시면 물보다 갈증이 훨씬 빨리 해소됩니다. 아침에 입맛이 없을 때 된장찌개 같은 약간 짠 음식을 먹으면 갑자기 입맛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미네랄이 충전되면서 딱딱해졌던 세포가 부드럽게 바뀌면서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온 음료나 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런 효과를 느끼려고 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이온 음료는 당분 폭탄이고 가공식품은 화학 첨가물 투성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미네랄들을 가장 자연스럽고 순수한 형태로 공급해주는 방법은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을 섞어 마시는 겁니다. 밤새 굳어있던 세포에 생명수를 부어주면 세포가 다시 부드러워지면서 5가지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일주일 안에 뱃살이 빠지고 만성 피로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에너지가 되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단단해진 세포막 때문에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는 당이 넘쳐나는데 정작 세포는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혈액에 당이 많이 남아있으면 우리 몸은 이것을 처리하려고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인슐린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남은 당분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건데 이때 지방이 가장 많이 쌓이는 부위가 복부입니다. 그래서 식사량을 줄여도 이미 혈액에 있는 당분들이 계속 복부 지방으로 전환되니까 뱃살이 잘 빠지지 않는 겁니다. 동시에 세포는 에너지 부족 상태가 됩니다. 연료는 혈액에 떠다니는데 정작 엔진인 세포는 기름이 떨어진 상태인 셈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고 하루 종일 무기력한 겁니다. 그런데 소금물을 마시면 나트륨과 각종 미네랄이 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당이 혈액에서 세포로 쏙쏙 들어가면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분이셨는데 이분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세탁기 돌리고 밥솥에 쌀 씻어 놓은 다음 걸레질 한번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미 숨이 찹니다. 걸레질을 끝내고 잠깐만 앉아야겠다 하고 소파에 앉으면 그대로 꾸벅 졸아버리고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2~3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는 겁니다. 더 속상한 건 복부 비만이었습니다. 식사도 줄이고 고기 대신 채소 위주로 먹고 밥도 반 공기만 먹는데도 뱃살은 그대로였습니다. 특히 치마 허리춤은 점점 더 조여오는데 체중계 숫자는 변하지 않으니 답답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나이가 드니까 원래 그런 건가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침에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잘 몰랐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확연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우선 아침에 몸이 덜 무거웠습니다. 예전에는 세탁기 한번 돌리고 걸레질 조금만 해도 금방 소파에 쓰러졌는데 지금은 집안일을 한참 해도 앉아서 쉴 여유가 생긴 겁니다. 무엇보다 허리띠가 점점 헐렁해지면서 뱃살이 왜 이렇게 줄었지 스스로도 놀라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 증상이 개선되는 겁니다. 혈당이 높아진다는 건 혈액 속에 당이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세포가 그 당을 제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혈액이 달콤한 시럽처럼 끈적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혈관벽이 점점 약해지고 혈류가 느려져 손발이 저리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도 생깁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 몸은 최후의 수단으로 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소변에서 단내가 나거나 이유 없이 물을 자주 찾고 밤에도 여러 번 깨서 화장실을 가는 일이 잦은 겁니다. 아침에 마시는 소금물이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금 속 나트륨과 미네랄이 세포막의 통로를 열어주면서 세포가 당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되찾는 거예요. 세 번째 변화는 피부가 맑아지고 얼굴 붓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특히 여성분들이 가장 빨리 체감하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 눈꺼풀이 부어 있거나 손발이 무겁게 붓는 경험 많이 하시죠? 사람들은 보통 어제 짜게 먹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세포가 점점 단단해져서 원래 안으로 들어가야 할 수분이 밖에만 고이게 됩니다.
우리 몸의 수분은 세포 안과 밖, 그리고 혈관 안에 적절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소금물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줍니다. 소금 속 나트륨이 세포막을 자극해서 세포 안팎의 압력을 조절해 주니까 닿게 고여있던 수분이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가거나 혈관을 통해 신장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네 번째 변화는 만성 염증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유 없이 종아리가 저리고 허리가 욱신거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항상 아무 이상 없다고 하죠. 또 감기가 자주 걸리고 환절기만 되면 콧물이 나오고 목이 칼칼해집니다. 이 모든 게 다 만성 염증 때문이거든요. 만성 염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세포 안에 쌓인 노폐물 때문입니다. 소금물의 미네랄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면서 이런 노폐물들을 세포 밖으로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변화는 변비가 사라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특히 두 가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첫째는 장 운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장벽에 있는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변을 밀어내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둘째는 수분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소금물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줍니다. 소금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장벽을 자극해서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소금물의 효능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핵심만 요약하면 아침 소금물 한 잔은 딱딱해진 세포를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부드러워진 세포는 염증과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몸속에 쌓여있는 당분을 에너지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부 지방이 빠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얼굴 붓기가 줄고 염증이 사라지며 변비까지 해결되는 겁니다. 이제 어떤 소금이 좋고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마트에만 가도 정제소금, 천일염, 죽염, 용융소금, 히말라야 핑크솔트까지 너무 많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여도 소금마다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릅니다. 먼저 정제염은 사실 99% 순수 나트륨입니다. 말 그대로 짠맛만 있는 소금이죠. 미네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정제염으로 소금물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 몸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해서 자연 건조시킨 거라 나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들이 자연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천일염으로도 충분합니다.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 통에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고온에서 구워서 만든 겁니다. 불순물은 제거되고 미네랄은 더 농축됩니다. 확실히 좋긴 한데 만드는 과정이 복잡해서 가격이 비쌉니다. 핑크솔트는 히말라야 산맥에서 채취한 암염인데 80여 가지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철분이 많아서 여성분들에게 좋습니다. 용융소금은 천일염을 복사열로 구운 건데 중금속 걱정이 없고 맛도 깔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프리미엄 소금들의 효과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천일염으로 3개월 하시고 나서 죽염으로 바꿔보면 조금 더 좋은 것 같네 정도입니다. 극적인 차이는 아닙니다. 맛소금이랑 정제염만 드시지 않으면 어떤 걸 드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1500일 넘게 소금물을 마시면서 때다른 가장 중요한 건 편해야 오래 한다는 거죠. 처음에 저도 티스푼으로 소금을 떠서 물에 타서 마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귀찮더라고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소금 그라인더입니다. 물컵 위에서 한 바퀴만 돌리면 딱 적당한 양이 나옵니다. 특히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그라인더 형태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500g의 그라인더 세트가 10,000원 정도 하는데 이거 하나면 1년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소금물 언제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은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마셔야 합니다. 왜냐면 밤새 우리 몸에서 흘러나온 땀과 노폐물로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들이 체액과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밤새 비워진 위장 사이로 소금물 한 컵이 들어가면 온몸의 세포로 미네랄이 빠르게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식사 직후에 마시면 흡수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져 그냥 짠 음식을 먹는 것과 다름없으니 공복에 마시는 방법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소금물을 섭취하는 양은 200ml 종이컵을 꽉 채운 정도의 소금. 적게 한 꼬집이나 그라인더로 한 바퀴 돌려서 넣으시면 딱 좋습니다. 이 정도가 우리 몸의 체액과 비슷한 농도이거든요. 소금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됩니다. 한 모금씩 입에 머금고 입안에서 한 바퀴 돌려준 다음에 삼키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입안의 점막에서도 미네랄이 흡수되거든요. 또 침샘을 자극해서 소화액 분비도 도와주고요. 한 컵을 마시는데 30초만 투자하세요. 물 온도는 미지근한 게 좋습니다. 차가우면 위에 충격을 주고 소금도 잘 녹지 않습니다. 이제 소금물의 효과를 높이는 추가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금물을 마신 후에는 20분 정도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소금물이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루 수분 섭취량을 평소보다 조금 늘리세요. 소금물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갈증이 날 수 있는데 이건 몸이 수분 균형을 맞추려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로는 매일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에 마세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하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마시면 몸이 그 리듬에 맞춰서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활용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세요. 세포막이 변화하고 몸이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은 꾸준히 해야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물을 시작하신다면 이 주의사항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꼼꼼히 들어보세요. 먼저 고혈압약을 드시거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고 시작하세요. 소금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기존에 드시던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뇨제를 복용 중이시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금물을 시작하면 처음 3일에서 5일 정도는 소변을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몸에서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이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소금물을 마시고 나서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운 느낌이 든다면 즉시 중단하고 물을 많이 드세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소금 농도가 너무 높거나 위산이 과다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며칠 쉬었다가 훨씬 더 적은 양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거나 의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혈압약이나 당뇨약, 기타 만성질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소금물과 최소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세요. 소금물이 약효,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가장 안전한 순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물을 먼저 마시고 30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평소 드시던 아침 약을 드시거나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소금물도 제대로 흡수되고 약물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은 소금물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트륨이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고 태아나 모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임신이나 수유 기간에는 몸의 호르몬 균형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나트륨 섭취는 권하지 않습니다. 신부전이나 기타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나트륨 섭취에 특히 민감합니다.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심장내과 의사와 상의하고 시작하세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머리가 아픈 경우, 손발이 심하게 붓거나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는 경우, 소변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 극심한 갈증이나 입맛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즉시 소금물을 중단하세요. 이런 증상들은 나트륨 과다나 전해질 불균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위험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 무시하지 마시고 즉시 중단하시면 더 안전하실 겁니다. 이제 모든 내용이 끝났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금물은 정말 간단한 건강 관리 방법이라는 겁니다. 복잡한 준비나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침에 소금물 한 잔만 마시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간단하다고 해서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정말 소량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첫 주에는 한 꼬집도 안 되는 정말 조금만 넣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몸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자연스럽게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시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건강법이라는 건 결국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니까요. 급하게 효과를 보려고 무리하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안전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정보였고 언제나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오늘 내용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